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오늘 뉴스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을 하셔도 좋으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게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카톡방 오픈했어요. 다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 고마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정리 중이고 계속 이제 심시는 정리 중이고요. 코로나 지금 더군다나 맞은 덕에 벙벙해가지고 계속 이게 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멘탈 회복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꾸 움직이고 추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복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유형이에요. 제가 또 그래서 쉬면서 또 이렇게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임장은 또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은요. 제 거를 틀면 광고가 나오네요. 제 거 틀어서 광고 나오는 거 처음이에요. 그냥 나왔는데, 고맙네. 이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시청률이 높으면 이게 광고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광고 나오네. 이게서 세종시 폭락에 대해서 하면서 나오네. 여기 보면 영상에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카톡방 함께 하실 분은 좋아요에서 비번은 12월 15일날 만들었기 때문에 21년 12월 15일이고요.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이렇게 항상 많이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우리 제또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꽃님 아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님 미스터 조님 너무 반가워. 근데 이 카톡방에서 어디 계신지 필명을 모르겠어요. 쭉님 김혜숙님 이편한 세상님도 항상 댓글 너무 늘 주셔서 감사하죠. 이동호님 항상 감사하고요. 박혜리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그래서 카톡방 오픈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주요 시장, 주요 전환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신중해라. 다주택자들 양도세 신중해라. 이제 와서 위에 주는 척 엄청 하죠.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한 거 1년 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뭐냐면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수 있게끔 좀 풀어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물량이 확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 살 길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동 거는 거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런 걸 왜 라디오로 하는지 몰라. 택시 아저씨들만 듣게.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근데 이 와중에 요즘 물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매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서울을 좀 한번 보자고요. 결국엔 서울의 매물들이 어때요? 출회가 됐죠? 그죠? 서울의 매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점점점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근데 외곽에서부터 보면 여기 DMC 잘못 본 줄 알았어. 파크뷰는 매매가 5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은 200개가 됩니다. 물론 이게 겹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어차피 비례합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세대수가 지금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1200세대 가까이 돼요. 1192니까. 근데 1차, 2차, 1단지, 2단지 합쳐서 여기에 나왔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한 2200세대 정도 되는데 75개 정도라면은 그렇게 또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례경제학이지 없다라고 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MC 파큐브 자이 같은 경우도 2단지, 1단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371개
아니 137개. 그래서 세대수가 총 몇 개입니까? 보니까 대략 약 4,000개 가까이 됩니다. 3,800세대 정도 나오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레미안, 루센티아 해가지고 997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외곽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아, 리얼티님 이거 외곽에서부터 아닙니까? 외곽에서부터, 그러니까 외곽이 너무 많은 건데 외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허이, 외곽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외곽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외곽에서 팔고 안쪽으로 자꾸 접어 들어와야 되는데 외곽 거가 팔리지 않으니까 시장이 결국에 무너져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내년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왜냐면 전세가는 대체적으로 빠지려면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 요인이 뭐냐면 전세가는 여러분들 실수요죠. 실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는 1인 1 진짜 주택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죠? 매매는 아니잖아요. 매매는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거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딱 이렇게 그죠? 예. 어쩌다 그렇게 돼서 이거 여기 비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수요 매매는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1인 다주택이 가능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전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준다 해도 그렇죠. 대출을 하더라도 그 어떻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한 가구당 하나예요. 맞죠? 근데 매매는 어땠습니까? 지금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매매가 가구당 뭐 상관없이 많이 해줘요. 지금도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60% 해주고 막 이래요.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50% 60%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매매는 1인 1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는 1인 1주택이라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거 말씀드리는죠.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건 기초로 가는 거예요. 매물출이에요. 매물. 즉 공급, 입주가 많은 장세에서부터는 전세가 많아진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공급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건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수요에 대한 부분이겠죠.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어떻다? 선호하는 거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서울 안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희망하는 거가 있고 희망하더라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다 벤츠 타고 싶고 다 아우디 타고 싶고 다 BMW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지비? 유지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유지는 사야지. 유지비지. 매수를 못하죠. 왜?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거죠.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독일 3사를 타면은 튼튼하고 차 잘 나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죠? 알아. 근데 가격이 내가 가지는 거에 비해서 소유하기에는 너무 높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질 수 없는 거가 보다 사람의 인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가질 수 없는 형편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잘 보세요. 서울에서 이거를 왜 초점을 안 맞추는지 몰라. 다들 보면은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예, 가격이 높으니까 나간 건데 왜 가격 높다라는 거에 대한 초점들을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서울에서 1년에 나간 인구가 약 50만 명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50만 명. 여러분, 이 50만 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웬만한 중도시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포항, 구미 이런 데 막 4, 50만인 거거든요. 60만, 40에서 60만 되는 라인들이 뭐 전주 이런 데요. 여러분 엄청 커요. 그 구 단위가 있는데요. 포항시 위아래 북구 남구 뭐 이렇게 있고 전주시도 그죠? 무슨 구 이렇게 있잖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50만 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50만 명이 1년에 경기도로 빠져나간 이유는 뭐다? 가격이 높아서지. 이분들은 출퇴근할 때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다시 지하철 내지 버스를 콩나물 그냥 거시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찡겨 타고 온단 말이야. 지옥철 타고 오잖아. 지옥철. 그죠? 왜 그렇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가격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예, 비싸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비싸냐 싸냐 여부도 우리가 한번은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로소득에 비하면 비싼 거고요. 그러나 대출을 또 끼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출을 껴서 이자를 낸다고 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는 거 물론 어려워요. 지금 전세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소득에서 그래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또한 늘어났어요. 예. 이런 건 여러분 자료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즉 전세의 대출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2022년 장세 또한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가 만약에 예측을 했다가 틀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베팅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거 알려드리기보다는 이거 확률적인 걸 얘기하다가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사실은. 예, 정말 입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갖다 진짜 막 때려 붙지 않는 이상은 정말 예, 힘듭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도 거품은 있거든요. 거품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릴 때 거품이 좀 생겨요. 전세는. 그리고 그 거품이 오랫동안 그냥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세 가격이 이래가지고 거품이 확 생겼어요. 거품 구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거품 구간이 생겼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가던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이렇게 옆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그냥 가고 나중에 얘가 모아놨다가 장기 곡선에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했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깊게 빠지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이게. 예, 올라가서 빠지지. 그리고 올라 빠지더라도 여기에서 했던 거가 여기까지 이렇게 별로 오지도 않아.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져봤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반면 매매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매매 가격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이격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얘가 거품이 꺼질 때 와장창창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를 함께 보면서도 따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내년에 전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부에 따라서 2022년이죠. 전세 가격은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예, 진짜 뭐 10년에 한 번 조정받을까? 전세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한 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특히 입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좀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주장을 펼치는 바입니다. 전세 내년에 경기도나 서울권이나 이런 데에 입주 물량이 물론 경기도가 좀 있어요. 경기도가 좀 있는데 경기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경기도를 함께 안 봐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전세에 대해서 여전히 수요는 꾸준한 점진적이라 해야죠. 점진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 세대수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이거는. 이건 제 교육 프로그램에도 나오는데,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에 대한 어떤 거래를 사실 눈여길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거래량을. 예. 전세는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입주가 별로 한계가 있다. 입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치켜 올리는 거는요. 거기서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는 상승 도입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도입세. 상승 도입세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격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금 갭이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쵸?
이거를 전세 사는 게 아우 좀 그러니까 돈 보태서 사자라고 말했는데 뚜껑 딱 여니까 5억 6억이야 갭이. 더 보태서 조금만 더 보태면 돼. 5억 6억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즉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경우가 지금은 아니에요. 이 기법을 여다 갖다 쓰면 큰일 납니다. 예, 분리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거를 따라가려 했는데 대출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즉 전세의 실수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전세의 실수요가 매매가를 올릴 수 없다. 이 말인 즉슨 또 다시 풀어볼까요? 전세 실수요, 즉 전세 사는 사람, 실제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없다? 이미 없다.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소유주들이 이거를 실소유가 산다, 올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돈 많은 사람 겁나게 많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이것도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게 좀 재밌는 경작인데,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나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중에 지식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졸부됐다 그러죠. 졸부자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왜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을 벌어서 그래요. 즉, 재테크에 밝아요. 이 재테크를 언제부터 했냐면, 오래전, 30년 정도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무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지금 같은 장에서 베팅했을까요? 지금같이 이격이 높은데, 이런 데서 베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깡통착 같으면 97년하고 IMF하고 이런 거 다 맞았어요. 2008년 서프라임까지 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여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신중한 지금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그래서 대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거가. 이게 최종적 결론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2022년 2월 전후 대선을 지켜보라고 제가 21년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1년 내내 얘기한 거예요, 1년 내내. 예. 이거가 결국에는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세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눈치 게임이 나온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죠?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대선 때문에 지금 아파트 못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 장세다. 이런 얘기 슬슬 지금 나오죠? 예,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외쳤던 거가 지금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대선 때문에 눈치 장세가 언제부터? 대선 당연히 몇 개월 전부터죠. 그러니까 대선 중순 전. 그러니까 올해 한 뭐 7월, 8월 뭐 이때부터 서서히. 근데 이거가 되게 재밌는 게 1월 달에 이미 거래는 어떻게 됐어요? 다운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달 11월 달에 거래는 1000 거래량을 서울이 못 찍었어요. 결국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거래량은 2000 거래량 이하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실장은 양도세 유예가 가격 안정화에 일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논의, 양도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지금 안 팔고 기다려보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미 이건 좀 늦은 뉴스예요. 대선이 끝나면은 뭔가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미 많아요. 예. 그리고 더 이상은 뭐 사실 더 악화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또한 있죠. 여기서 만약에 종부세를 계속해서 만약에 만들어 간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종부세를 만약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팔지 못하게끔 양도세를 계속 높게 해놓으면 글쎄요,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만 들고 일어나겠죠. 정말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가 살린 정부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고 일어난 거고 집합이 안 되니까. 어제 제가 이제 광화문을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갔는데 펜스 다 쳐놨더만. 그 뭐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못 모이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 하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에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있었고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더 심해진 부익빈, 부익부 빈익빈, 집값이 자산격차 벌렸다. 그러니까 이거가 저거죠, 여러분들. 졸지에 뭐가 됐다? 벼락 부자가 됐다. 그죠? 예. 벼락 부자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벼락 거지가 된 거죠. 우리 이거 뭐 이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벼락 부자, 벼락 거지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 결국 진짜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를 연말에 이렇게 뉴스로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변호사 권모 씨는 올해 초에 전셋집을 빼고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왜?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뭐. 연소득이 1억 가까운 고소득자이지만 최근에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 맞아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소득 높은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 여전히 별로 많이는 없으나 억대 연봉 버는 사람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억대 1억 딱 찍는 사람은 뭐 20만 명 정도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25만 명 정도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대만이 고소득자는 아니잖아요. 연봉 7, 8천도 많이 버는 거예요. 괜찮게 버는 거예요. 연봉 7, 8천은 반면 엄청 많아집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억대 있는데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 그죠? 강하게 느끼고 있대요. 억대 버는 사람도. 왜냐면 억대 벌면 뭐해? 소득이 높으면 뭐해? 집이 없어서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로소득은 뭐를 따라갈 수 없다. 불로 인한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불패. 이건 공식이야, 공식. 몸으로 일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근로라는 거는 몸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살고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 이렇게 좀 이성적인 이야기인데 몸은 100년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제주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났어도 그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패시나요? 불패. 유동. 그죠? 이게 부동산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쵸? 예. 변함이 없잖아요. 불변성을 갖췄잖아요. 불변성. 부동산의 불변성이죠,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 사놓는다. 이 부동산이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2억을 벌면 몰라도. 근데 어디 뭐 이게 말이 쉽지가 어렵잖아요. 권 씨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3년 전 해도 대출 끼고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은 꿈도 못 꾼다. 제가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어느 분하고 남자분인데 36이신가 그분이 나이가 결혼했어요. 아기가 지금 이제 돌 지났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사세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여기 매매 가격이 집값이 싸다 해서 1억 8천인가 그랬대나? 지금은 3억이 넘어갔대요. 이 양호한 거죠, 이 정도면. 그죠? 예. 경기도 위쪽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께서 전세를 1.5에 살고 계세요. 1억 5천. 그래서 이번에 만기가 돌아왔대요. 진짜 긴장 이빠이 하고 있었대요.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와서 그냥 올리지 말고 살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죽다 살아난 줄 알았다고. 전세 어떻게 그냥 살아라지? 막 이러면서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두 분이 하신대요. 지금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인 줄 아십니까? 수도권에. 예? 지금 수도권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못 따라간 거야. 평생 못 따라가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밝게 공부해놓고 기다리면 또 와요, 기회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중간 공고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카톡방을 이야기했고요. 카톡방에서 이제 모집을 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얼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얼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배워두셔서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두셔서 나중에 저처럼 꼭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자유를 추구하고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게끔. 예. 저도 여러분 2600으로 시작했어요. 2600억이 아니고 2600만. 이거 유아인의 대사네요. 2600만? 막 이러면서. 예,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몇십 배를 벌었어요. 10배, 10배? 10배. 100배냐? 100배가 되는 건가? 100배면은 한 26억 되는 거죠? 예. 100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나죠.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인에서 영상으로 강의할 때는 저거 다 공개했어요. 매매, 기록. 매매 기록이 아니죠. 갑자기, 매매 장부, 매매 계약서. 미쳤나? 오늘 왜 이러니? 아침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네? 매매 계약서도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실거래가 찍은 것도 공개하고, 전세가 찍은 것도 다 공개했어요. 제가. 지인에서 예전에 영상을 할 때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은 지금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집 팔았는데 400만원 투자해서 1년 5개월, 그러니까 17개월 만이죠. 17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단체방에도 어제 얘기했지만 1억 1,800에 산 아파트를 어제 1억 6,700에 또 팔고 왔고요. 연초에 제가 1억 1,000에 또 샀는데 1억 200에 샀구나. 1억 200에 산 아파트 전세를 1억 2천에 뺐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1억 5,500에 내놓고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옛날에 판 거는 기억도 안 나. 요즘 팔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방에서 모집을 조만간 오늘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요. 절대로 저는 항상 4명만 모집합니다. 4명에서 많게는 6명인데 4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만.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여러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1대1 티칭이 돼야 돼요. 1대1.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봐줘야 돼요. 이게 면밀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단점이 뭐냐면 많이 안 쳐놔. 3, 40명씩. 그쵸? 많게는 100명도 안 쳐놓죠. 이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질문을 못해. 소그룹에서 편하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4명을 하는 게 이러면 친해지기로 하고요. 서로가.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고 저 또한 강의가 편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3주 코스로 잡아서 진행이 되고요. 이 3주 코스 진행이 되는 것도 재미있는 거 뭐냐면 4명을 하는 이유가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일정을. 그래서 일정을 제가 웬만하면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주 코스인데 토요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하고 한 번 몇 주 한 2, 3주 서로 안 맞으면 3주차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모집이 되니까 리얼티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일찌감치 대출받아서 집을 산 친구들보다 가난해졌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집을 샀는데 부자가 된 거고. 그렇죠. 일하면 뭐해. 연봉이 3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돼버린 거야. 자산의 가치가. 권 씨처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벼락 거지가 됐다고 한탄 나오네. 벼락 거지. 한탄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죠.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6일 공개 이래가지고 공개했는데 어떻게 됐다? 지난 3월 말에 순자산 상위 5분위죠. 높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이 얼마가 났냐면 12억 8천만 원이었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는 얼마가 되냐? 1,000만 원. 몇 배 차이야 도대체? 몇 배 차이? 8배. 128배야? 128배 차이야? 128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얼마다? 하위는 순자산액이 1,000만 원. 그러니까 돌려 또 말하면 1,000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도 또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통장에 평균적으로 갖고 사는 게 한 3천만 원에서 서민들 5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안 돼. 이게 통장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자산액이라 했잖아, 이게, 그죠? 근데 통장에 돈 갖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또? 한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이게, 그, 계좌이체, 그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게 돼. 그러면은, 이게 좀 괜찮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1,000만 원 쌓아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만큼 다 그래. 다 사는 게. 여러분, 저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그러니까 가난 컸는데 통장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100만 원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 항상.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거든. 100만 원이 뭐야. 막 50만 원, 60만 원 있었어.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무능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가난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특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컸다면 더더욱 부동산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료를 보시고 전문가를 쫓아다니세요. 여러분. 저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저 하나만 바라보고선 열심히 한 거를 해서 했더니 저도 데이고 힘들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산의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나? 순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25배를 기록했다. 와우, 엄청나죠? 예. 예,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41배 줄었다. 저번에는 더 했다는 얘기네? 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두 집단의 격차는 1년간 더 커졌다. 뭔 얘기야?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그렇지. 있는 사람은 더 생긴 거네. 보니까. 없는 사람도 올라왔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위들이 갖고 있는 비중은 부동산이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마치 학력 위조 같이 저를 뒷조사해 가지고 취조한 분이 있었어요. 예, 나 기가 막혀 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개할 수 있고 검색하면 나와요. 저 언론에도 얼굴 공개하면 나오는 기사글도 있습니다. 제가 23살인가 24살에 A 플러스 에셋 최연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기서 제가 왜 리얼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재밌죠? 리얼티라고 제가 필명 쓰죠? 리얼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A 플러스 에셋 리얼티예요. 여러분, A 플러스 에셋 계열사에 부동산 다루는 곳이 A 플러스 리얼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리얼티를 이때 24살에 처음으로 접해서 제가 그때 리얼티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깊어서 리얼티 필명 쓰는 겁니다. 지금도. 아휴, 학력 위주 뒷조사를 하면 제대로 하던가. 난 거짓말하고 산 거 없는데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네.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 부풀린 건 있어요. 말을 예를 들어서 오버하는 거지. 말을 오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이랬다. 근데 이거를 막 과대 표현한 거 좀 더. 이런 건 있어. 이런 건 내 잘못이야. 이거는 내 잘못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아파트를 잘못하거나 번 돈을 거짓말하거나 학력 위조하거나 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한 적 없어.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떡하겠어요. 그런 걸로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을까? 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보고 후회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리얼티 잃은 거에 대해서. 예, 답이 없죠,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이 말을 해주잖아요. 예,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경력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로 경력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 하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올해가 10년 차인데, 제가 근데 어디 10년 차라고 얘기하나요? 이거는 내 매매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건 경력이 안 났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20, 30년 경력 따질 것 같으면 경매장에 어른들 찾아가야지. 어르신들, 모자 쓴 노인들. 그분들 가면 돈 하나도 없고 정말 맨날 남 구경만 하는, 다 말아먹은. 그렇게 오래 갔으면 뭐해? 경제적 자유를 못 읽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된 방향이죠. 방향이 제대로 꽂혀져야지. 꾸준히 한대. 꾸준히 해. 인생의 곡선이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생의 곡선이 꾸준히 이렇게 가면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게 20년 30년 하면 뭐해 이거. 그죠? 자신이 틀린 거를 되감기를 해서
되돌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제 누굴 만났는데 인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여기 왔는데 뭐 이 얘기하다가 왔죠. 그래서 자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학력 위주의 언론 이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뭔 얘기했었어? 뭔 얘기했었어? 이 실장은 양도세 유예가 가격 안정화에 일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논의, 양도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지금 안 팔고 기다려보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미 이건 좀 늦은 뉴스예요. 대선이 끝나면은 뭔가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미 많아요. 예. 그리고 더 이상은 뭐 사실 더 악화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또한 있죠. 여기서 만약에 종부세를 계속해서 만약에 만들어 간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종부세를 만약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팔지 못하게끔 양도세를 계속 높게 해놓으면 글쎄요.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만 들고 일어나겠죠. 정말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가 살린 정부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고 일어난 거고 집합이 안 되니까 어제 제가 이제 광화문을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갔는데 펜스 다 쳐놨더만. 그 뭐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못 모이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야 하지 않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에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을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있었고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더 심해진 부익빈, 부익부 빈익빈, 집값이 자산격차 벌렸다. 그러니까 이거가 적어져 여러분들. 졸지에 뭐가 됐다? 벼락 부자가 됐다. 그죠? 예. 벼락 부자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벼락 거지가 된 거죠. 우리 이거 뭐 이미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벼락 부자, 벼락 거지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 결국 진짜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를 연말에 이렇게 뉴스로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변호사 권모 씨는 올해 초에 전셋집을 빼고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왜?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뭐. 연소득이 1억 가까운 고소득자이지만 최근에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 맞아요. 지금 문제는 겁니다. 소득 높은 사람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이 여전히 별로 많이는 없으나 억대 연봉 버는 사람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억대 1억 딱 찍는 사람은 뭐 20만 명 정도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25만 명 정도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억대만이 고소득자는 아니잖아요. 연봉 7, 8천도 많이 버는 거예요. 괜찮게 버는 거예요. 연봉 7, 8천은 반면 엄청 많아집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억대 있는데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 그죠? 강하게 느끼고 있대요. 억대 버는 사람도. 왜냐면 억대 벌면 뭐해? 소득이 높으면 뭐해? 집이 없어서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로소득은 뭐를 따라갈 수 없다. 불로 인한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불패예요. 이건 공식이야, 공식. 몸으로 일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근로라는 거는 몸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살고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 이렇게 좀 이성적인 이야기인데 몸은 100년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제주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났어도 그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변성을 갖췄잖아요. 불변성. 부동산의 불변성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게 맞아요.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 사놓는다. 이 부동산이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2억을 벌면 몰라도. 근데 어디 뭐 이게 말이 쉽지가 어렵잖아요. 권 씨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3년 전 해도 대출 끼고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은 꿈도 못 꾼다. 제가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어느 분하고. 남자분인데. 36이신가 그분이? 나이가? 결혼했어요. 애기가
지금 이제 돌 지났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사세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년 전에 여기 매매 가격이 집값이 싸다 해서 1억 8천인가 그랬대나? 지금은 3억이 넘어갔대요. 이 양호한 거죠, 이 정도면. 그죠? 예. 경기도 위쪽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께서 전세를 1.5에 살고 계세요. 1억 5천. 그래서 이번에 만기가 돌아왔대요. 진짜 긴장 이빠이 하고 있었대요. 죽었구나.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와서 그냥 올리지 말고 살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죽다 살아난 줄 알았다고. 전세 어떻게 그냥 살아라지? 막 이러면서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두 분이 하신대요. 지금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인 줄 아십니까? 수도권에. 예? 지금 수도권에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때 샀어야 되는데 점점점 못 따라간 거야. 평생 못 따라가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밝게 공부해놓고 기다리면 또 와요, 기회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깐 중간 공고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카톡방을 이야기했고요. 카톡방에서 이제 모집을 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얼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얼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배워두셔서 소액으로 시작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두셔서 나중에 저처럼 꼭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자유를 추구하고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게끔. 예. 저도 여러분 2600으로 시작했어요. 2600억이 아니고 2600만. 이거 유아인의 대사네요. 2600만? 막 이러면서. 예,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거 몇십 배를 벌었어요. 10배, 10배? 10배. 100배냐? 100배가 되는 건가? 100배면은 한 26억 되는 거죠? 예. 100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나죠.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인에서 영상으로 강의할 때는 저거 다 공개했어요. 매매, 기록. 매매 기록이 아니죠. 갑자기. 매매 장부 매매 계약서 미쳤나 오늘 왜 이러니 아침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네. 매매 계약서도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실거래가 찍은 것도 공개하고 전세가 찍은 것도 다 공개했어요. 제가 지인에서 예전에 할 때 영상을 할 때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은 지금 아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집 팔았는데 400만 원 투자해서 1년 5개월 그러니까 17개월 만이죠. 17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6개월 만에 1억을 벌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단체방에도 어제 얘기했지만 1억 1,800에 산 아파트를 어제 1억 6,700에 또 팔고 왔고요. 연초에 제가 1억 1,000에 또 샀는데 1억 200에 샀구나. 1억 200에 산 아파트 전세를 1억 2천에 뺐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1억 5,500에 내놓고 있는데 또 전화가 또 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옛날에 판 거는 기억도 안 나. 요즘 팔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방에서 모집을 조만간에 오늘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요. 절대로 저는 항상 4명만 모집합니다. 4명에서 많게는 6명인데 4명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만.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여러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1대1 티칭이 돼야 돼요. 1대1.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봐줘야 돼요. 이게 면밀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단점이 뭐냐면 많이 안 쳐놔. 3, 40명씩. 그쵸? 많게는 100명도 안 쳐놓죠. 이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질문을 못해. 소그룹에서 편하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4명을 하는 게 이러면 친해지기로 하고요. 서로가.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고 저 또한 강의가 편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3주 코스로 잡아서 진행이 되고요. 이 3주 코스 진행이 되는 것도 재미있는 거 뭐냐면 4명을 하는 이유가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일정을. 그래서 일정을 제가 웬만하면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주 코스인데 토요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하고 한 번 몇 주 한 2, 3주 서로 안 맞으면 3주차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모집이 되니까 리얼티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일찌감치 대출받아서 집을 산 친구들보다 가난해졌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집을 샀는데 부자가 된 거고. 그렇죠. 일하면 뭐해. 연봉이 3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돼버린 거야. 자산의 가치가. 권 씨처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벼락 거지가 됐다고 한탄 나오네. 벼락 거지. 한탄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니 많죠.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6일 공개 이래가지고 공개했는데 어떻게 됐다? 지난 3월 말에 순자산 상위 5분이죠. 예, 높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이 얼마가 나냐면 12억 8천만 원이었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위는 얼마가 되냐? 아우, 1,000만 원. 몇 배 차이야, 도대체? 몇 배 차이? 8배. 128배야? 128배 차이야? 이야, 128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얼마다? 하위는 순자산액이 1,000만 원. 예. 그러니까 돌려 또 말하면 1,000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도 또 있단 얘기야. 예, 그러니까 통장에 평균적으로 갖고 사는 게 한 3천만 원에서 서민들 5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것도 안 돼. 이게 통장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자산액이라 했잖아, 이게. 그죠? 근데 통장에 돈 갖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또? 한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통장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머리를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이게, 계좌이체, 그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게 돼. 그러면은, 이게 좀 괜찮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1,000만 원 쌓아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만큼 다 그래. 다 사는 게. 여러분, 저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그러니까 가난 컸는데 통장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100만 원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 항상. 되게 가난한 집안이었거든. 100만 원이 뭐야. 막 50만 원, 60만 원 있었어.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무능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았던 기억이 나요. 되게 가난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특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컸다면 더더욱 부동산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게 답이더라고요. 제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료를 보시고 전문가를 쫓아다니세요. 여러분. 저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저 하나만 바라보고선 열심히 한 거를 해서 했더니 저도 데이고 힘들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산의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나? 순자산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25배를 기록했다. 와우, 엄청나죠? 예. 예,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41배 줄었다. 저번에는 더 했다는 얘기네? 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두 집단의 격차는 1년간 더 커졌다. 뭔 얘기야?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그렇지. 있는 사람은 더 생긴 거네. 보니까. 없는 사람도 올라왔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다? 상위들이 갖고 있는 비중은 뭐다? 부동산이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뭐 마치 학력 위조 같이 저를 뒷조사해 가지고 취조한 분이 있었어요. 예, 나 기가 막혀 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 공개하고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저 언론에도 얼굴 공개하면 나오는 기사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23살인가 24살에 A 플러스 에셋 최연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여기서 제가 왜 리얼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재밌죠? 리얼티라고 제가 필명 쓰죠? 리얼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A 플러스 에셋 리얼티예요. 여러분, A 플러스 에셋 계열사에 부동산 다루는 곳이 A 플러스 에셋 A 플러스 리얼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리얼티를 이때 24살에 처음으로 접해서 제가 그때 리얼티 이렇게 해가지고 인상 깊어서 리얼티 필명 쓰는 겁니다. 지금도. 아휴, 학력 위주 뒷조사를 난 제대로 하던가. 난 거짓말하고 산 거 없는데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대.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 부풀린 건 있어. 부풀린 건 있어요.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오버하는 거지. 말을 오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이랬다. 근데 이거를 막 과대 표현한 거 좀 더. 이런 건 있어. 이런 건 내 잘못이야. 이거는 내 잘못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아파트를 잘못하거나 번 돈을 거짓말하거나 학력 이주하거나 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한 적 없어.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한 적 없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걸로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을까? 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보고 후회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리얼티 잃은 거에 대해서. 예, 답이 없죠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이 말을 해주잖아요. 예, 또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경력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로 경력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컨설팅 하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올해가 10년 차인데 제가 근데 어디 10년 차라고 얘기하나요? 이거는 내 매매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건 경력이 안 넣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20, 30년 경력 따질 것 같으면 경매장에 어른들 찾아가야지. 어르신들 모자 쓴 노인들 그분들 가면 돈 하나도 없고 정말 맨날 남 구경만 하는 다 말아먹은 그렇게 오래 갔으면 뭐해. 경제적 자유를 못 읽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된 방향이죠. 방향이 제대로 꽂혀져야지. 꾸준히 한대. 꾸준히 해. 인생의 곡선이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생의 곡선이 꾸준히 이렇게 가면 이거 의미 없어요. 이게 뭐 20년 30년 하면 뭐해 이거. 그죠? 자신이 틀린 거를 되감기를 해서 되돌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제 누굴 만났는데 인생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여기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A 플러스 S에 다닐 때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렇죠? 교육을 받아요. 근데 부동산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가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돈의 자산 비중이죠. 자산 비중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요. 미국은 80%가 금융자산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가, 미국은 부동산 자산이 2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0%가 금융, 20%가 부동산 시장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 있죠. 부동산 자산이, 80%, 그리고 금융시장이 20%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부동산 자산을 하지 말고 금융 자산으로 옮겨 타라. 이렇게 이제 좀 안내하는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러면서 한 얘기가 부동산 자산이 이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말을 듣고 부동산 시장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허송세월과 결국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가 정확히 해야지. 부동산 부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 이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서민들, 일반적으로 정말 투자에 대한 것 일도 모르는 직업군을 가진 분들도, 부자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부자야? 부동산 부자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몰라서 그런가. 그 사람이 무슨 부자야? 그 사람 뭐, 땅이 많지 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본지, 그럼 그 사람이 현금 갖고 있어? 이것도 안 맞잖아. 그쵸? 현금 갖고 있어? 이거 다 안 맞다니까? 저 같아도요, 현금을 가만두질 않아요. 물가가 상승해서 체증하는데 이걸 현금을 왜 갖고 있어요? 은행 금리에다가 1, 2% 미쳤어? 물가가 3%씩 지금 3%가 뭐야 지금 더 상승하는데 요즘에는. 손해잖아. 실질적 마이너스란 말이야.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안정화된 자산이나 없어지지 않는 자산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에다가 지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투자라고 하기도 그래. 한마디로 넣어놔야죠. 답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라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각 변동에 이번에 제주에 지진이 났어도 결국에는 땅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러니까 리얼티의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과거의 투자 경험에서 비롯된 부분들을 미래로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상적인 것들을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시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적으로
분명히 징조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또 그래 했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부대대세 여순강이라고 그죠? 서부대대세 여순강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이 대구에 대해서도 대전에 대해서도 지금 대전에 대해서도 지금 풀어야 되는데 할 게 많습니다, 참. 그죠? 가볼게요. 그래서 속도가 자산 속도가 훨씬 더 그렇게 됐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여전히 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부동산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경제적인 자유, 안정화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진솔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배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지. 이제 다 그런 거야. 사람이란 다 배우면 자기가 마치 알았던 것 마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짝짝짝짝짝. 짠, 경매 물건 선물이에요. 경매 물건인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리얼티님 왜 리얼티님이 하시지 왜 이걸 이렇게 공개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도 물건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 물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또 저는 요즘에 다른 식으로 또 상가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안정화 있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개인은 대출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이 경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나 입찰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0138이고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한양 아파트고요. 층수는 14층이에요. 15층 중 14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1호 라인인 거 봐서는 끝에 라인인데 계단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괜찮죠? 예, 제가 이건 내가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드립니다, 여러분. 23동에서 1, 2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유리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향후에 가격이 잘 상승할 수 있는 입지 여부도 괜찮겠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수자인 이 아파트인데 동해시청이 여기 있고요. 상업지구, 이마트, 그리고 해변가 당연히 동해니까 이쪽으로 가깝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DT가 여기 있고요. 드라이빙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타운, 동해 푸르지오. 그래서 버스터미널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있는 거야. 대박 괜찮죠? 여기 실거주율도 매우 높은 곳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품화예요. 초등학교, 동해 초등학교로 중앙초등학교를 딱 이렇게 바로 끼고 있어서 여기에 젊은 층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시는 것 또한 아주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문제는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입주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현재 전입신고 채무자격,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무반응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땐 보여지고 있고요. 감정평가서나 뭐 현황 매각물건 명세서나 이런 것도 다 보면 좋을 텐데 매각물건 명세서 여기서 다 본 거고요. 예, 소멸되지 해당 사항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서 없고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15층에서 지층까지 해서 지하가 있네요. 예, 지하 주차장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 한번 보도록 하죠. 등기도 볼 줄 모르면서 부동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정말 무식한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체계적으로 좀 더 배운 거죠. 예, 그래서 14층이고 23동이고 91년도 아파트는 한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고요. 평수로는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는 32평짜리 전용 25평짜리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서 박은기가 58년생 개띠, 58년 개띠시네. 아이고, 이제 이거는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이제는 슬슬 큰일 났죠. 예. 이게 경매로 받아서 명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쫓는 걸 잘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돼. 이런 경우가 이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차례를 방문했으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다.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거주자가 신고는 돼 있는데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따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정석적으로 알려드리려면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돼요. 경매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매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냥 좀 일을 좀 이렇게 추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배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압류 카드까지 쓰셨네. 이분 갈 때까지 가신 분이에요. 가압류 중소기업청 세금까지 빌렸나? 오케이, 세금까지 빌렸네요. 예. 아유, 갈 때까지 가셨어요. 예. 뭐 이런 거 이제 딱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문 열면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 막 이러면서 막 목매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없더라. 나 경매 수도 없이 많이 받았는데 예, 경매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래서 어느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모 강사님이 리얼티 하면 대한민국에서 갭 투자하고 지금 그 분도 강의를 정말 많이 들으셨대요. 갭 투자와 경매는 리얼티가 진짜 거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의 탑 수준으로 달리고 있다고. 예, 짱이래요, 진짜. 짱이라 하시더라고요. 아,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이게 문자가 들어오는 이유가 오늘 아파트 또 이렇게 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경매 물건이 있으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선물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물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모집을 이제 슬슬 오늘부터 날짜 잡아서 선착순을 잡고 그 들어오신 분들에서 날짜 잡은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일정을 웬만하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를 잡고 일정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